전 시간에 우리가 좌표 평면에 점을 찍는 걸 해봤습니다. 좌표 평면에 점을 찍을 때 순서쌍이라는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고요. 그렇죠? 네. 순서쌍은 이렇게 가로를 꼭 써야 됩니다. 가로 안 쓴 친구들 다시 잘 점검해 보세요. 3,2 이런 게 있으면은 가로로 있는 x축과 세로로 있는 y축, 이 둘이 만나서 생긴 이 점 자리를 원점이라고 해서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숫자는 오른쪽으로 3칸 가라는 의미.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위로 2칸 올라가라는 의미. 그래서 여기에 점이 찍힌다. 뭐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에 점을 찍는 연습을 해봤고요. 예를 들어서 0,4 이래 버려서 0이 등장하면은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고 위로만 뭐요? 위로만 4칸을 움직여서 여기 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3,0 이래 버리면 오른쪽으로 3칸 간 다음에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라든지 이런 식으로 점 찍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거 왼쪽 오른쪽 바꿔 쓰는 친구도 몇 명 있는 것 같으니까 틀린 친구들은 왜 틀렸나 좀 점검 좀 해보시고요. 오늘은 정비례와 반비례 중에서 정비례 쪽만 할 건데요. 조금이요? 정비례 쪽만 할 건데요. 이걸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함수는 함수는 영어로는 이제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펑션이라고 하는 것의 이 뜻 자체가 기능이라는 뜻이 있어요. 펑션. 기능이 뭘까요? 기능이요. 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냉온풍기. 그렇죠? 냉온풍기의 리모컨인데 이 리모컨에서 온도 플러스라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더워져요. 저 히터가 1도 올라가게 설정되도록 기능을 해요. 작동을 해요. 이해가죠? 온도 마이너스 버튼을 한번 누르면 추워져요. 1도 내려가도록 하는 작동을 한다 이거죠. 이런 게 일종의 함수예요. 함수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뭔가 행동이 나오는 것. 좀 어렵게 말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고, 수학에서는 보통 어떻게 할 거냐? 숫자를 하나 넣으면 그에 해당하는 숫자가 하나 나오는 관계 이런 거 말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얘는 무조건 3이 더해져. 내가 1을 넣으면 3이 더 큰 숫자 4가 나온다든지 2를 넣으면 3이 더 큰 숫자 5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1도가 올라간다. 리모컨 버튼을 하나 누르면 1도가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뭐 하나 할 때마다 하나씩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함수라고 해요. 수가 변하네요.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함수라고 할 때 이 함자는 이게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상자수. 사물함, 보석함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함자인데요. 이런 상자가 있어서 이 상자에서 계산을 뚝딱뚝딱 해가지고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에서 보통 숫자를 이 안에 넣는다. 우리는 함수라고 보통 부를 거고요. 영어로는 어떤 기능을 한다. 이 상자는 이 박스는 3씩 커져 라는 기능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하나의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이제부터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보통은 함수할 때요. 넣는 수, 다른 말로 입력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와 나오는 수, 다른 말로 출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1을 넣었더니 4가 나오네, 2를 넣었더니 5가 나오네, 3을 넣으면은
6이 나오겠지 뭐,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들 수도 있을 텐데요. 보통은 넣는 수를 보통은 x라고 쓰고요. 나오는 수를 보통 y라고 써요. 그러면 x를 넣으면 얼마 나올지 보이죠? x 넣으면 얼마 나오겠어요? Y가 3이 더 커지는 수니까 x를 넣으면 실제로 3이 더 커지면 뭐 나오겠어요? x 더하기 3이 나오겠죠? 네. 무슨 말이냐면 x를 넣으면 x 더하기 3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오는 수를 y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Y. y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S 더하기 3. x 더하기 3이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해석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상자는 x를 넣으면 3이 더 커지는 수가 나와 라고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펑션에서 첫 글자가 f다 보니까 이 함수를 나타낼 때 보통 기호로 f를 많이 쓰거든요. 이런 관계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상자에다가 x를 넣으면 x 더하기 3이 나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지금 하는 것들이 이건 뭐 수업에 필요 없는 건가? 가 아니라 수업에 필요하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업에 필요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지만 수업에 필요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쌤이 일부러 없죠. 이렇게 쓰기도 해요. 다시 한번 F라는 상자에 X를 넣으면 누가 나와요? X가 3 나오죠?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F라는 상자에 X를 넣었어. 나오는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아까 좀 전에 Y라고 부른다 그랬죠? 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지금 대표적으로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어떤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는요. 무조건 곱하기 2가 돼요. 넣는 수에 곱하기 2가 되는 게 나와요. 2배 뻥튀기 해주는 상자 뭐 이런 거예요. 여기에 1을 넣으면 당연히 뭐 2가 나오겠고요. 그렇죠? 2를 넣으면 4가 3을 넣으면 6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얘는 아까랑 다른 상자, 다른 기능을 하는 상자죠? 그러니까 이 상자를 지금부터 이름을 G라고 붙여볼게요. 알파벳 순으로 F 다음에 G이기 때문에 G라고 붙여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상자에 X를 넣으면 누가 나오나요? X 곱하기 2X가 나오겠죠? 2. 네. 나오는 값 Y는 어떤 값이 나오는 거죠? 네. X의 2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는 것은요, 이 G라는 상자에 X를 넣어서 나온 값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 이해가요? 이게 새로운 이제 표기법입니다. 앞으로 함수라는 걸 하면서 함수를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상자, 마법 상자처럼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렇게 표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요 표를 우리가 배웠던 순서상으로 x, y 쓰면은 하나는 1,4야, 또 하나는 2,5야, 또 하나는 3,6이야. 뭐 이렇게 순서상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방법이 방금 얘기한 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y 나오는 값은 x 넣는 값에 3만큼 커진 값이 나와. 이 상자 이름이 f야. 이 상자에 x를 넣으면 x에다 3 더 큰 숫자가 나와. 나오는 것은 이 상자에다 x를 넣은 값이야. 이런 식으로 좀 다른 표기법 세 가지를 지금 방금 막 배웠어요. 네. 저기에 36 쓰셨어요. 3,6 그래. 역시 저네요. 아, 저는 시력이 완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친구 똑같은 말을 해도 이쁨 받는 애가 있고 미움 받는 애가 있어요. 그거 알죠? 똑같이 말을 해도 누구는 이쁨을 받고 누구는 미움을 받아요. 그렇네요. 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세요. 이거는 꼭 이 학생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해당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이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쌤 저게 컨셉실이에요. 컨셉실. 네,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되게 진지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정비례라는 걸 배워볼 건데요.
정비례라는 게 뭐냐면요. x가 무슨 값? 넣는 값. y가 무슨 값? 나오는 값인데요.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정비례라고 부를 거예요. 가장 많이 흔하게 쓰는 게 뭐냐면은 물건값 이런 거예요. 물건값. 예를 들어서 색연필 하나가 400원이야. 예를 들어서 색연필 한 개의 가격이 400원이에요. 한 개 사면 400원, 2개 사면 800원, 3개 사면 1200원, 4개 사면 1600원. X개를 사서 가격을 Y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아까처럼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개 사면 얼마? 400원. 2개 사면 얼마? 800원. 이건 우리 아직도 할 거야, 그렇지? 3개 사면 얼마? 1200원. 4개 사면 1600원.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무슨 얘기했죠, 쌤이? x의 값이 2배 된 거죠, 3배. 그렇죠? 이게 2배죠? 네. 1에서 2로 2배. 했더니 가격도 2배가 되네요. 2배가 돼요. 오! 그렇죠? x의 값이 1에서 3으로 3배가 됐죠? 그랬더니 가격이 400에서 1200으로 가격도 3배가 되죠. 이해가죠? 네. x의 값이 1에서 4로 몇 배가 됐어요? 4배. 4배가 됐죠? 그랬더니 y의 값도 이렇게 400에서 1600으로 4배가 됐죠.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말한 정비례라는 개념이에요. 혹시 이 관계를 통해서 관계식 x개를 사면 y1이에요. 저 x, y 사이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가격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문자식 초반에서 하나의 400원짜리를 x개 샀을 때 가격을 y1이라 하죠. 관계식 어떻게 나오죠? 4x. y는 4x. 400x 나오겠죠. 이해가요? 네. x가 1이면 1 곱하기 400이니까 y가 400원. x가 2면 2 곱하기 400이니까 y는 800원. x가 3이면 3 곱하기 400이니까 1200원. 4면은 4 곱하기 400이니까 1600원. 이해가요? 네. 정비례식을 쓰시오, 관계식을 쓰시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아까 상자로 비교하면은 x 넣어서 400배 곱해서 나온다 이런 뜻인데 상자 그리는 건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이제 기껏해야 표 하나 그리던가 순서상 적던가 이렇게 관계식만 적을 거니까 이제 좀 쫓아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죠? 네.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지금과 같이 어떤 가격 같은 거 정할 때 정비례를 써요. 정비례라는 개념.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것들 중에 몇 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400원이니까 이게 x 개수가 400이 됐습니다. 만약에 색연필 한 개가 500원으로 온다면 식은 뭐가 되겠어요? y는 500x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정비례식은 식이 어떤 모양일까요? 정비례에는 식이 보통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y는 ax 이런 모양입니다. 아까 했듯이 색연필 하나가 400원이니까 400x였던 거고 이게 500원으로 올라가면 500x가 될 테니까 y는 a 곱하기 x 이런 모양. 이게 바로 정비례입니다. 귀엽네요. 이름만. 자, 62번 볼게요. 한 자루에 500원 하는 볼펜 X 자루의 가격을 Y1이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표는 금방 채울 수 있겠죠. 한 자루면 500원, 두 자루면 1,000원. 1,000원, 세 자루면 1,500원.
1,500원 이해 가죠? 네. 채울 수 있을 거고요. 2번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여라. Y는 500x. y는 500x라고 하면 되겠죠. 63번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ycm라고 한대요. Y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건데 한 변의 길이는 xcm고요. 그때 둘레의 길이는 ycm인데요. 오. 우리 정사각형에서 둘레 길이 구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곱하기 4 하면 될 것 같죠? 그쵸? 그러니까 한 변이 1cm면 둘레는 4cm, 한 변이 2cm면 둘레는 8cm 이런 식으로 곱하기 4 할 것 같죠? 그럼 이거를 식으로 쓰라가면 둘레는 어떻게 구한다? Y는 4x. x라는 변의 길이가 4번 나오니까 곱하기 4에서 y는 4x. 식이 딱 이 모양이죠? A가 지금 4인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 문제 y가 x에 정비례하는지 말하여라. 그러면 정비례한다. 2번 관계식을 구하여라. y는 4x. 이해 가나요? 네. 64에서 67 정비례는 O 안 하는 건 x입니다. 64번 오리가 x말이 있을 때 다리의 개수가 y개래요. 우리가 다리가 몇 개예요? 네, 꼭 그런 친구가 나오더라고. 두 개. 꼭 그런 친구가 나와요. 오리가 x말이 있을 때 Y는 2x. 다리가 y개래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런 거죠. 선생님 오리의 다리가 몇 개예요? 2개. 그 얘기를 유치원생이 말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말하면 아이고 책 좀 읽지 그랬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중학생이 하면 2개. 너는 뭐니? 할게요. 그쵸? 이런 건 기본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쵸? 예. 오리는 조류란 말이에요. 조류. 그쵸? 새 같은 종류죠. 다리가 2개. 2개 있는 거잖아. 그치? 오리는 다리가 2개잖아. 네. 한 마리면 다리는 2개, 두 마리면 다리는 4개, 세 마리면 다리는 6개, 네 마리면 다리는 8개. 아, 정비례하네요. 다리가 오리 마리에 2개. 2개만큼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썼더니 딱 이런 모양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정비례가 맞구나. 이런 거죠. 이해 가나요? 예. 65번 넓이가 18제곱cm인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 xcm와 높이 ycm. 자, 평행사변형이 나왔습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18제곱cm래요. 오. 밑변의 길이가 xcm. 이렇게 길이가 xcm 있고요. 높이가 ycm. 이렇게 높이를 잰 이 길이는 ycm래요. 18은 XY겠네요. 일단은 여러분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겠죠.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죠. 밑변 곱 제발 좀 이거 까먹어서 다시 물어보고 이러면요. 물어보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그럴싸한 걸 물어봐야 안 혼날 거예요. 그쵸?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면 혼나겠지 당연히. 그쵸? 평행사변 넓이 어떻게 구해요? 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이만큼 잘라서 요 결과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딱 맞기 때문에 이만한 직사각형 넓이랑 같지 않겠어? 해가지고 그치? 네. 밑변 곱하기 높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까먹지 마시고요 제발. 원리를 다 설명 받았을 거 옛날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밑변 x에 높이 y를 곱해서 18 나온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쵸? 네. 이게 이 모양과 같은 건가요? 하면은 아니요. 모르겠다. 아니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어요. Y가 그럴 나오는 때 여러분은 예전에 배웠습니다. 등식의 성질이라고. 이건 보다시피 등식이에요. y만 남기고 싶을 때는 양변을 뭐 하면 될까요? 곱하기 x로 나누면 됩니다. 이해 가요? 다시 할게요. 1차 방정 싶을 때 4x는 12가 나왔습니다. x 얼마입니까? 할 때 선생님 4, 3, 10이잖아요. x 3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곱하기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나누기로 푸는 거라 했습니다. 양변을 뭐로 나눠요? 4요. 4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요걸 찾고 싶으면 요걸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내가 y를 찾고 싶은 겁니다. 뭐 하면 되겠어요? x로 나누면 돼요.
x분의 x는 약분되기 때문에 좌변은 보다시피 y만 남고요. 우변은요. 보다시피 x분의 18입니다. 이거랑 모양이 다른데요. 왜? 이 x는 분자에 있는 x지만 이 x는 보다시피 분모에 있어요. 요거는 이 다음에 배울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비례가 일단은 아닙니다. 오. 67번을 보면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깨어있는 시간 X시간과 잠을 자는 시간 Y시간. 깨어있는 시간 X시간, 잠을 자는 시간 Y시간. 근데 이게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일이래요. 그러면 하루는 몇 시간이니까 총 24시간. 24시간이니까 식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24는 x 더하기 y. 네. 67번은 깨어있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합치면 하루 시간 24시간 나온다라고 일단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정비례일까 봤더니 잘은 모르겠어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또 좌변에 y를 남겨놓고 이항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 더하기 x만큼을 이항에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좌변은 y만 남을 거고 우변은 24가 남은 다음에 x가 넘어오니까 무슨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게 이런 모양인가요? 다시 할게요. 이런 거예요. 우변이 a 곱하기 x네요. x의 1차 항만 있느냐 이거예요. x의 1차, 그러니까 상수항도 있으면 안 돼요. 심지어 x 1창만 있느냐라는 건데 보다시피 x 1창 말고도 상수항 24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비례가 아니네요. 아니다 라는 거죠. 슬프네요. 이런 식으로 정비례와 아닌 것들을 골라낼 때는 기본적인 게 2배, 3배, 4배 하면 2배, 3배, 4배 돼 해서 찾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식을 썼을 때 y는 ax가 나오는지를 확인해도 돼요. 이해 가죠? 네. 참고로 이 a 값은 0이면 안 돼요. 이게 0이면 왜 안 되냐면요. 이 0이면요. x가 2배, 3배, 4배 해도 얘는 무조건 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함수로 치면은 정비례로 해서는 어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0원짜리. 그래도 무료입니다. 무료. 분필 무료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0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비례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비례 일단 끝났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정비례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쌤이 그래프가 무엇이 그래프라고 했을까요?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좌표평면 위에 그래프로 나타내는 도형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냐? 점이요, 점. 네, 점이라고 했어요. 점. 네. 이해가요? 네. 거기 보면은 여러분 그 오늘 숙제 채점한 것들 중에 보니까 그래프를 그리시오, 점을 찍으시오인데 예를 들어서 점을 뭐 이렇게 5개 찍는 게 있었나? 오. 아니구나. 이거구나. 그치? 무슨 그 외우고 이렇게 점 찍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쵸? 예. 쌤. 점만 찍는 거예요. 문제에 분명히 점을 찍으라고 나왔거든요. 네. 이거를 선으로 연결한 사람들은 다 틀린 겁니다. 점을 찍으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쵸? 점만 찍는 거고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선 이은 건 그래프는 점만 찍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있죠. 점을 5개 찍는 문제도 있을 거고 점을 5,000개 찍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해가요? 점을 3개만 찍어라 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점을 5개 찍어라 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점을 무수히 많이 찍어라 이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요. 그쵸? 무수히 많이 찍을 때에만 이걸 선으로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2x 이거 정비례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정비례예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x랑 y는 자연수야. 또 자연수가 뭔지 또 까먹었으면 수업이 힘들어집니다. 점점점. 자연수가 어떤 수가 자연수야? 예를 들면 자연수 앞에 마이너스 나오고 아니죠. 자연수가 뭔지 물어봤어요. 지금 자연수가 어떤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자연수입니다.
됩니다. 그러면 x에다가 숫자 1을 넣었을 때 네. y 나오는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죠? y는 2예요. x가 2면 4, 3이면 6, 4면 8.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자연수가 앞으로도 쭉 있을 거고요. 오. 이해 가죠? 네. 선생님, 9도 자연수잖아요. 네. 그럼 y가 9면 x는 얼마일 것 같아요? 거꾸로 3점? 2분의 9거든요. 분수수라고 했죠 내가? 2분의 네. 9인데요. 2분의 9도 자연수가 아닙니다. 둘 다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1, 2, 3, 4, 5, 6, 7, 8 일 때마다 2, 4, 6, 8 나오는 거 이해 가죠? 네.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려라 하면은 여러분은 선을 그리는 거예요?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찍는 거예요. 어떤 점들이죠? 예쁜 점이. 아이씨 1,2에 점 하나. 그 다음 점은요 2,4에 점 하나. 그 다음 점은요 3,6에 점 하나. 그 다음 점은요 4,8. 4,8이라는 곳에 점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띄엄띄엄 왜 점이 이상하지? 3,6가 어딘데? 여기 눈이 내리네요. 우와. 경고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점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찍어 나가는 걸 그리라는 거지요. 하지만 y는 EX라는 정비례의 그래프를 그려봐. 단 x, y에 내가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란 얘기는 이제 x, y는 모든 수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x에다 0을 넣으면 y 0도 가능해요. x에 2분의 1을 넣으면 y 1도 가능하고요. 이해가요? 네. 그 얘기는 내가 저기 표시한 저 점들 말고도 더 많은 점들이 이 사이사이에 찍힐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없앴어. 그냥 이 정비례를 그래프를 그려봐. 점을 찍어봐 했더니 선생님 1과 2 사이에 1.5 좋아요. 2분의 3도 있겠죠. 그 두 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잖아요. 그쵸? 그럼 무슨 네. 얘기야? 2분의 3,3이라고 하는 요 점도 찍힐 거란 얘기고요. 이해가요? 네. 3.1이면 y 나오는 값은 6.2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 얘기는 3.1 3보다 조금 오른쪽이죠? 1대는 6.2라고 해서 또 여기쯤에도 점이 찍힐 거란 얘기예요. 그쵸? 오. 이런 식으로 이 사이사이에 수많은 수들을 다 우리가 찍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부터 선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라인. 이 점들을 찍다 보면 점들이요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아까 맨 처음에 찍은 이 점들 사이사이만 찍힌다 이게. 여기 엇나가는 점이 안 찍혀요. 하나도. 다 요 사이에만 점이 찍혀요. 희한하게도. 심지어 여기만 점이 찍힌 게 아니라 이게 음수 쪽도 점이 찍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그걸 두 배 해가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라고 이런 점도 점이 찍혀요. 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을 무수히 찍다 보면 점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의 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무한수네요. 이게 정비례의 그래프입니다. 와. 외우셔야 됩니다. 우와. 외우셔야 된다고요. 영어 시간, 영어 학원 가면은 1시간 동안 영어 단어 한 30개 외웁니까? 그럼 수학도 100개 외워요. 수학도 30개 외워야 되지 않을까? 너가 자꾸 허언증 때려버려. 이게. 배열이에요, 저. 자,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뭐 정비례 뭐 요 용어들이 모르고 어떻게 안 될까? 예, 어떻게 안 돼요? 영어학원 가서 알 거 아닙니까? 영어 단어 모르면 영어 해석 됩니까? 안 되죠. 똑같아요. 수학도 나오는 용어들 정비례다 뭐 2배, 3배 되면 대배, 3배 되는 거 정비례한다. 식은 이렇다. 그래프는 이렇다. 배웠으면 다 암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y는 ax 이게 무슨 비례? 이게 바로 정비례인데요. 네. 이 정비례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뭐가 나온다? 선. 직선이 나오고요. 이 직선. 직선은 정확하게 원점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오. 이해가죠? 네. 참고로 이렇게 나올 때는 a 값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처럼 2 이럴 때는 이렇게 나와요.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통과하는 직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가죠? 1사분면과 3사분면을 통과하는 직선이 나온다. 뭐라고? 이 정비례 그래프에서 a가 양수일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통과하는 직선이 나온다 할 거라는 얘기죠. y는 마이너스 3x 혹시 이것도 정비례인가요? 네. 네, 이것도 정비례죠. 어쨌든 식 자체는 딱 이 모양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표로 몇 개만 찾아볼까요? x가 1이면 y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배하니까 마이너스 3. x가 2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분명히 몇 개의 점을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상황을 좌표 평면에 한번 찍어 본다면 이 사분면과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 점을 찍으라는 얘기고 x가 2일 때는 y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에 점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갑니까? 물론 쌤이 2개밖에 안 찾았으니까 2개밖에 안 찍었지만 실제로는 이 사이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들도 더 있을 거예요. 그것들까지 찍으면 요 점들 사이사이에 점이 찍힐 겁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나중에 선으로 연결하면은 얘는 이런 모양의 직선이 나옵니다. 직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이거 정비례고요. 이때 a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요. 음수죠. a가 음수일 때는 지금처럼 2사분면과 4사분면을 통과하는 직선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정비례는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양수면 1사, 음수면 2사, 사분면을 지나가는 직선이 나와. 근데 직선. 이렇게 자연수 이러면은 직선을 그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점만 찾아서 점을 찍으란 얘기죠. 자연수란 말이 없을 때는 모든 수란 뜻이기 때문에 모든 수, 그러니까 모든 점을 다 찾아 이런 거라서 점을 찾다 보면 점들이 연결돼서 나중에 3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슬프네요. 뭐요? 이거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좀 어려워요, 좀 해석이 이제. 해석. 요게 정비례 y는 ax라는 식 중에서 a가 양수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얘를 또 이렇게 보기도 해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어? 노래 부르고 싶어?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어? 나도 노래 불러.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만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만 보면 이게 오른쪽으로 쭉 커지니까 위로도 쭉 올라가네. 1월, 2월, 3월, 4월, 5월,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날짜가 지날수록 점수가 올라가네. x 날짜가 커질수록 y 점수도 올라가네. 그치? 이해가요? 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반대로 정비례 중에서 a가 음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2사분면과 4사분면 지난 모양이 나올 거고 이때 우리가 뭐라 할 거냐?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라고 쓸 거예요. 오. 말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x가 증가할 때 y는 증가해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해요. 그림으로는 어떤 모양이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요. 4분면은 어디 통과해요? 1, 3, 4분면, 2, 4, 4분면. 선은 어떤 선이 나와요? 하면 직선.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어디 한번 거기 보면은 69번부터 시작해서 쭉 전부 다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선 그릴 때 쌤은 지금 잘을 안 대고 그려도 나름 직선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안 대고 그리면 개판이에요. 그쵸? 수전증이 가급적이면은 잘을 쓰시는 게 좋을 거고요. 처음이니까. 자가 없는 친구들은 뭐 샤프 심통도 괜찮고요. 뭐라도 대고 그릴 수 있는 것도 차가 대고 그리는 게 나을 겁니다. 자가 없는 친구들은 뭐 쌤한테 빌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샤프 심통 같은 거 이용도 되니까요. 가급적이면 정확히 그리려고 노력 좀 하세요. 일단 69번 문제를 보면은 졸려! 인생이 참 쓰네요. 아우 69번 보면 y는 x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물어볼게요. 이게 정비례인가요? 네. a가 얼마인데요? 1. 1이죠. 이해 갔어요? a가 1인 정비례예요. 그쵸? 그런데 밑에 보면은 표가 나와 있습니다. 오. x, y라고 해놓고서 마 2, 마 1, 0, 1, 2 다섯 개의 값을 줬습니다. 뜻이 뭡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넣은 거 그대로 나와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나오는 것은 그대로 돼요. 그냥 똑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겠구나. 이거 이해 갔습니까? 금방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봐 라고 하면은 니들은 뭘 그려야 되는 거야? 점을 찍는 거야? 선을 그리는 거야? 점이요. 점을 찍는 겁니다. 이해 가요? 네. 이건 점을 찍는 거라고요. 몇 개의 점? 5개의 점이에요. 아니.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점.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 하나는 0,0. 원점도 있군요. 또 하나는 1,1이라는 점. 또 하나는 2,2라는 점. 이런 식으로 5개의 점만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네. 이유? 71번을 보면 70. y는 마이너스 x. 자, 정비례입니까? 네. 네. a가 얼만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음수인 경우 이쪽이네요. 정비례죠. 근데 감소하네요. 1번을 보면 표가 나와 있다고요. 마 3, x가 마 3, 마 2, 마 1, 0, 1, 2, 3일 때 y가 얼마게 찾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얘기일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는 얘기니까 쉽게 말하자면 부호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어요. 마 3은 뿔 3으로, 마 2는 뿔 2로, 마 1은 뿔 1로, 0은 0으로, 1은 마이너스 1로, 2는 마이너스 2로, 3은 마이너스 3으로 말이죠.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개념. 네, 중요한 거 하나 모르겠으면 까먹으면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x는 쉽게 말하자면 부호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래프 그리시오 하면은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거가 있습니까? 점을 찍어요? 선을 그려요? 네. y는 감소하는 그래프요. 내 질문을 듣고 점을 그려요. 점을 찍어요? 선을 그려요? 점을 찍어요. 점을 찍어요. 점 몇 개? 6개. 7개입니다. 마 3일 때 뿔 3, 마 3일 때 뿔 3, 여기에 점 하나. 마 2, 뿔이라는 점 하나. 마 1, 뿔 1, 0,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 이렇게 7개 점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2번에 보면 모든 수에 대해서 해보래요. 그 얘기는 이게 점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선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선. 이건 선을 그리라는 얘기죠. 어떤 선? 이 방금 찍은 선들을 지나는 어떤 선? 직선. 이렇게 그리는 얘기예요. 이해 가죠? 그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가요? 예. 예. 풀 시간 주세요.
그 시간은 좀 늦어질 거고요. 그 뒤로 넘겨서 78번. 이건 굉장히 쉽네요. 다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구하여라입니다. 정답은 OX 문제 같아요. 50대 50입니다. 정답은 13 사분면이냐 24 사분면이냐 이것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의 판단은 뭘로 한다? A 값의 부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A가 양수면 1, 3 A가 음수면 2, 4 다시 말해서 A가 양수면 홀수 A가 음수면 짝수 사분면을 지나가는 뜻이거든요. 78번 정답 뭐겠어요? 13 80번 79번은요? 13 80번은요? 13 81번은요? 24 이해가요? 네. 82번은요? 24 83번은요? 24입니다.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가서? 이거 좀 웃겼다. 코딩이라고 해도 뭐 아재 개그에서 별 차이 없습니다. 84번을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4개의 직선이 나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밑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는 4개의 정비례가 나와 있습니다. 알맞는 걸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 보면요. y는 3분의 2x라는 정비례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누구일까? 최소한 a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러면 최소한 그 4개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정답이 아닌 게 뭐겠습니까? 니은 디귿. 뭐라고요? 디귿 리을. 정답이 아닌 게 뭐겠습니까? 기역 리을. 기역, 니은입니다. 이해 가요? 네. 최소한 그거 2개는 골라내야죠. 자,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디귿이 맞나 리을이 맞나 헷갈릴 때 그때는 여러분이 표를 생각해봐도 됩니다. x의 숫자 넣어서 거기에 3분의 2 곱해진 게 y인데요. 1, 2 이런 거 넣으면 분수 나와서 힘들어요. 딱 정수가 나오게 만들려면 x에 얼마 대입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까? 숫자. 여기 정수 나오려면 분모 3을 없애기 위해서 x가 숫자 3 같은 게 편하지 않을까요? 네. x가 숫자 3이면 나오는 값 y는 얼마입니까? 3 곱하기 3분의 2인데 2가 될 겁니다. 이해 가죠? 네. 그 얘기는 이 정비례는 분명히 이 점을 통과하는 정비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좌표 평면에서 3,2라는 이 점을 지나가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인 얘일 거란 얘기예요. 이게 기니, 디리 중에 누굽니까? 리을이죠. 또 리을. 이게 가요? 예를 들어서 2번에 보면요. y는 3x. 자, 다시 할게요. 이거 정비례예요. 정비례예요, 아니에요? 정비례죠. a가 얼마짜리? 3짜리입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인 게 수많은 표의 값들 중에 한두 개만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y가 얼마겠습니까? 3배에서 3이죠. 그럼 이 정비례는 분명히 1,3이라는 곳에 점이 찍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비례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이니까 이런 모양일 거라는 얘기죠. 이게 기, 니, 디, 리 중에 누구겠냐고요? 디귿. 디귿이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 가요? 정비례는 기본적으로 x가 0이면 무조건 y는 0입니다. 0 곱하기 a는 0이기 때문에 x가 0이면 y는 0 무조건.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정비례는 무조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한 점만 찾으면 됩니다. 한 점. 아무 점이나 괜찮습니다. 아무 점이나 한 점. 기왕이면은 이렇게 딱 정수로 떨어지는 점을 찾는 게 찾기도 편하겠죠.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얼마를 대입할까? 1 대입하면 3분의 2예요. 이해가요? 1 대입하면 3분의 2잖아. 2를 대입하면 3분의 4고, 그치? 3을 대입해야 딱 2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3,2를 지나가는 원점 지나가는 직선! 리을이네.
이렇게 찾겠다 이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네. 여기까지만 해서 일단 1교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푸시고 2교시에는 뒤에 있는 거 한 장 반만 하면 정비례가 끝나니까요. 오늘 거기까지만 할 겁니다. 네.